SUV는 어머님 명의로 뽑아주세요. 보험은 저희가 넣을게요. 돌잔치 2천만 원 써줬더니 이젠 내 이름까지 달래더군요. 그날 전 지갑이 아니라 자존심 값을 갚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히 하루 시작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김순이에요. 올해 환갑이 된 평범한 시어머니죠.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찌른 3월 아침,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더니 찬 기운 사이로 변냄새가 묻어 들어왔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며 보리차 끓는 소리가 푸르르 하고 작은 물결을 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여요. 젊을 땐 진한 커피 향이 좋다며 원두를 갈아 마셨지만 요즘은 속이 편한 보리차가 더 잘 맞더라고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식탁에 앉아 있으니 오래된 냉장고 모터가 드르륵 하고 울고 벽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바삐 움직입니다. 이런 단순한 소리들이 제 하루의 배경음악이라니까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니 동네 편의점 간판 불빛이 아직 희미하게 살아있고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엔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바람을 가르며 지나가요. 신문이 뚝 떨어지는 소리에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렸다가 슬금슬금 달아나는 모습도 보입니다. 부엌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기운에 손등이 시려워 물 끓는 주전자를 잠시 덮어놓고 가스레인지 불을 줄였어요. 아파트 15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제겐 세상 어떤 호텔보다 편안한 곳이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집보다 훨씬 근사한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어요. 손주 아람이 돌을 맞았거든요. 첫 돌은 한 번뿐이라며 며느리가 전화로 서울 강남 5성급 호텔 연회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친손주니까요. 아람 첫 생일인데 제대로 해야죠. 산후조리원도 스위트룸 썼는데 이번에도 급이 맞아야 해요. 산후조리원 비용 1,000만 원. 며느리가 당당히 말하던 그 액수는 제 통장을 거쳐 간 뒤였어요. 당시엔 얼떨결에 그래. 하고 끊었지만 카드 사용 알림이 딸깍 울릴 때마다 속이 철렁했습니다. 아람이 태어난 지 어느덧 12달. 며느리는 돌잔치 한 달 전부터 호텔 피팅룸에서 아람이 돌복 맞춰야 해요. 전통 돌상 업체 섭외했어요. 같은 문자를 줄줄이 보냈죠. 결제는 제 카드였고요. 저는 며느리와 통화할 때마다 잔액 확인부터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는지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람 통장은 곧 만들 거예요. 돌잔치 끝나고 남는 돈은 거기에 넣을게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알잖아요. 남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1,000만 원 승인 문자 알림이 연회장 복도에서 울리던 날 제 심장도 같이 울렸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자 빛이 거실 장판을 비스듬히 덮었어요. 저는 작은 거울 앞에 서서 흰 새치 몇 가닥을 정리하고 입술에 살구색 틴트를 살짝 발랐습니다. 오늘은 아들 부부가 온다네요. 돌잔치 잔금 때문이겠죠. 며느리는 늘 깔끔한 트렌치코트를 입고 오지만 저는 맨투맨의 추리닝 바지를 그대로 입고 현관문을 엽니다. 주머니 사정도 마음 사정도 그만큼 터놓기 편한 복장이니까요. 도어락이 삑 하며 열리고 현관에 들어서는 아들과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엄마, 카드 한 번만 더 긁으면 정리 끝나. 아들은 항상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저는 슬리퍼 바닥을 긁으며 웃었지만 속으론 정리할 게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바닥에 내려놓은 쇼핑백 틈에 금빛 돌반지가 반짝였어요. 며느리는 손등에 반지를 꾹 눌러 맞추더니 핸드백을 달랑거리며 말했죠. 친손주니까요. 어머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우리 큰딸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올해 환갑인데 그냥 지나가면 나 섭섭해. 아휴, 환갑이 무슨 잔치냐? 다들 바쁜데. 엄마 환갑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파티룸 알아봤어. 30만 원이면 괜찮은 데 있더라. 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풀리면서도 한쪽에서는 아들 부부는 또 뭐라 할까 걱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들이밀었어요. 새빨간 리본이 달린 독일제 유모차 사진이었죠. 이거 보세요, 어머님. 요즘 엄마들 다 이 모델 쓰거든요. 아람이도 타야죠. 지금 타는 것도 멀쩡해. 제가 대답하자 며느리는 입술을 비중 내밀며 말했어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오늘 할부로 긁어주시면 할인된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친손주니까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통장 잔액은 그 말을 반기지 않거든요.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거실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전기주전자에서 김이 다시 오르며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뜨거운 차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카드 챙겨 들고 아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저는 그 둘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람이 돌잔치에 쏟은 돈이 내 환갑 준비까지 삼켜버렸구나. 잠시 뒤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대요. 돈 낭비니까 그냥 식구끼리 밥이나 먹어요.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며 덧붙였죠. 엄마, 누나가 하고 싶으면 누나 카드로 하면 되잖아. 우리는 회사 일도 있고.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주전자에 남은 차를 컵에 따랐습니다. 김이 훅 올라오며 제 눈시울을 찔렀지만 눈물은 삼켰어요. 그때 방문 벨을 누르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문 밖에 서 있는 건 박씨 언니였어요. 털모자를 쓴 언니 얼굴엔 언제나처럼 장난기가 가득했죠. 어이구, 순이야. 며느리 왔네? 오늘 또 지원받아? 하고 웃는 박씨 언니. 둘째 며느리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소파 쿠션을 두드렸지만 언니 눈은 매섭게 반짝였어요. 부모 지갑도 한도가 있어. 알간. 내가 우리 딸들한테 늘 하는 말이라. 곁에서 듣던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박씨 언니를 부엌으로 데려가 살짝 귓속말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그냥 차나 한잔 하고 가. 언니는 씩 웃으며 말했죠. 그래, 당신 마음 알지? 근데 순이야, 지갑도 마음도 내 거야. 꽉 잡어. 언니 손이 따뜻했어요. 보리차를 컵에 담아 건네니 언니는 큰 소리로 후후 불며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작은 한숨 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팔찌가 든 쇼핑백이 여전히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제 속을 긁는 것 같았죠. 내가 이 팔찌를 왜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어른거렸습니다. 창문 밖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잔뜩 흐렸어요. 오늘 보리차 향은 부드러웠어도 기분은 씁쓸했어요. 아람 사진이 붙은 냉장고 앞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내 통장보다 내 할매 노후가 먼저야. 나는 며느리와 아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 뒤꿈치가 슬리퍼에 살짝 끌리며 슥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카드 내려놓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들은 슬쩍 시선을 피했지만 저는 그 둘을 또박또박 바라봤습니다. 유모차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돌잔치 카드값부터 끝내고. 제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며느리 눈썹이 꿈틀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 한쪽에서 며느리가 챙겨온 분홍 쇼핑백이 쓰러지며 금팔찌 상자가 탕 하고 떨어졌어요. 반짝이는 금빛이 햇볕을 받아 번쩍였고 박씨 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허참, 금이 돈인가? 돈이 금인가? 부모 노후가 금이지 금팔찌가 금이냐? 언니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입을 꼭 다물었죠.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대신
식탁 위 통장 정리를 위해 가져온 빨간 가죽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가계부 첫 장엔 2024.01 15아람 산후조리원 1,000만 원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체크카드 영수증이 스테플러로 붙어 있었어요. 다음 장엔 2025.02 20아람 돌잔치 1,000만 원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죠.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내 손으로 직접 쓴 숫자들이라 그 무게는 제 마음에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아들은 서랍에서 볼펜 하나를 꺼내더니 가계부 위를 힐끗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곧 승진하면 연말 보너스도 꽤 될 거야. 그때 좀 메꿔 드릴게.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너 승진한 지 벌써 2년 다 돼간다. 보너스 얘긴 작년에도 들었어. 아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유모차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하며 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봄바람이었지만 제 귀엔 노후를 갉아먹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거실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졌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저금을 해야 할 때다. 딸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스피커폰을 켜두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파티룸 예약했어. 시간은 토요일 저녁 7시. 괜찮아? 그래, 고맙다. 통화가 끝나자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환갑잔치 별로라면서요? 그냥 가족끼리 집에서 식사하면 안 돼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딸이 하자니까 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며느리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박씨 언니는 난처한 기색으로 거실을 둘러보다가 제 손등을 살짝 두드렸어요. 순이야, 나 먼저 간다. 나중에 전화해.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수습하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람한테 좋은 것 해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대로 냉장고 앞에 서서 아람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살얼음 같았죠. 나는 거실 시계를 보며 대충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에서 묵은지와 두부를 꺼내 찌개를 끓였죠. 된장 풀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지만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부엌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죠. 엄마, 오늘은 그냥 배달시켜 먹어도 되지? 니들이 시켜? 난 된장찌개 먹을 거야. 제 대답이 툭 튀어나오자 아들은 머쓱한 얼굴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 국그릇에 국물 떠넘기는 소리만 정막 속에 울렸어요. 아람은 유모차에 앉아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옹알거렸지만 그 맑은 소리도 제겐 메아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들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났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켜 카카오페이 송금 화면을 내밀었다. 어머님, 여기 280만 원만 바로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까지만 할인이라서요. 어머님, 결제 먼저 깔끔히 하고 갈게요. 그 순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쏟아진 봄비였습니다. 빗줄기가 베란다 창문을 타고 내려가며 차르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제 속을 쓸어내리는 듯했죠. 저는 수전 위에 그릇을 두던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 빚은 갚으라고 있는 거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돌아서서 똑바로 말했어요. 지금 결제는 취소해. 돌잔치 카드값 남은 거부터 해결해. 짧은 침묵 후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돌잔치는 이미 끝난 행사잖아요. 이건 아람 미래 투자라고요. 내 미래부터 책임져. 아람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아니고. 며느리 눈에 순간 노기가 비쳤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어요. 거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내 마음도 다져졌습니다.
그날 오후 빗줄기가 그치고 햇살이 다시 비칠 때까지 우리는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1,000만 원, 돌잔치 1,000만 원, 이번에 며느리가 요구하는 유모차 280만 원. 이 모든 숫자를 합친 값이 제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죠. 저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식장 유리문을 열고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사주었던 40 금팔찌와 20 반지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반짝이는 금빛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걸 가방에 담으며 생각했죠. 이건 마지막이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 소리를 내며 맞물렸습니다. 그래, 내 지갑은 내가 지키자.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거실 공기가 달라 보였어요. 빛이 조금 더 선명해진 듯했고 보리차 향이 다시 은은하게 맴돌았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내 통장 잔액을 떠올렸어요. 적지만 다시 채우기 시작하면 된다고. 빗물에 씻긴 아스팔트가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것처럼 제 노후도 다시 빛날 거라고. 문득 창문 너머로 무지갯빛 비늘 같은 빗무리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봄비가 남긴 선물이었겠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갑도 마음도 내가 준다. 그날 이후 2주가 흘렀어요. 봄비에 씻긴 골목길은 연두빛이 올라왔고 인근 공사장 타워 크레인이 쿵쿵 울리며 하루를 깨웠습니다. 저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습관은 무섭더라고요. 보리차 대신 오늘은 둥글레차를 끓였습니다.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수증기를 뿜어내는데 고소한 냄새가 부엌 천장에 붙었다가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딸이 보낸 메시지가 새벽부터 톡톡 울렸습니다. 엄마, 환갑 초대장 시안 봐줘. 파티룸 위치 지도도 첨부했어. 사진을 열어보니 분홍 배경에 HAPPY 60일이라 적힌 글자가 도드라졌고 조그만 케이크 그림이 깜빡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폰 화면이 귀여웠지만 저는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파티룸 비용 30만 원은 딸 카드로 긁었어도 케이크 꽃 음식은 결국 내 몫이 될 게 뻔했거든요. 아침 7시가 조금 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표 시제한 번호예요. 불안했지만 받았죠. 김순희 씨 되시죠? 여기 스카이호텔 연애 담당입니다. 돌잔치 잔금 문의드리려 전화드렸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잔금 300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담당자님,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화기 넘어 고급스러운 목소리는 네, 확인했습니다. 하고 끊겼습니다. 전화를 놓고 식탁에 앉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통장 잔액이 280만 원, 신용카드 한도는 이미 꽉 찼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자판이 삑삑 울렸어요. 박씨 언니가 들이밀던 종종걸음이 아니라 며느리 걸음소리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주무세요? 아니, 다 깼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트렌치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손주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람은 투정 중이었고 며느리 얼굴엔 피곤이 한가득했어요. 아람이 예방접종 예약했는데 제가 오늘 회사 미팅이 급하게 잡혀서요. 잠깐만 맡아주시면 안 돼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했지만 표정은 관리했어요. 접종은 몇 시냐? 10시요. 병원이 강북이라 먼데 어머님이 택시 타고 가시면 편해요. 그래, 맡기고 가. 아람을 받아 앉아 며느리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예방접종 동의서와 작은 봉투였습니다. 여기에 접종비 7만 원 있어요. 혹시 모자랄까봐 10만 원 드려요. 제 손이 봉투 끝을 잡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스르르 다시 봉투를 당겨 말했어요. 아, 근데 오늘 오후 배송비 결제해야 할 게 있어서 3만 원만 빼도 괜찮죠?
저는 씁쓸하게 웃고 봉투를 받았죠. 남은 건 7만 원. 아람은 제품에서 울음을 뚝 그치더니 냉장고 자석을 손가락으로 탁탁 건드리며 놀았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웠지만 예방접종을 마치고 나올 때쯤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딸이 보낸 사진이었죠. 파티룸 내부 인테리어 사진과 견적서였습니다. 음식, 장식 포함 추가 40만 원. 저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잠든 아람을 겨드랑이에 끼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다시 왔더군요. 이번엔 아들이 같이였습니다. 두 사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돌잔치 잔금 연락 왔다면서? 내가 월말에 보너스 들어오면 대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 보너스 얘기만 3번 들었다.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아들 입술이 달싹였지만 며느리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잠깐만 빌려주시면. 빌려줄 돈 없다. 잔금? 너희 벌어서 3달 할부로 나눠내. 아들 얼굴이 붉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획 돌렸어요. 냉랭한 정적이 흐르자 아람이 탁탁 치던 장난감 소리만 더 커졌습니다. 이튿날 제가 슈퍼에 가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복도 끝에서 오가는 이웃들 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호텔 돌잔치 했다더니 돈은 시어머니 카드로 긁은 거래. 어휴, 그래도 친손주라잖아. 저는 모른 척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네 소문은 빠르잖아요. 슈퍼에서 우유값을 계산하려는데 카운터 주인 할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러셨어요. 순희 씨, 요즘 젊은 것들 돌잔치에 돈 얼마나 깨져? 우리 손주 돌 땐 집에서 미역국 끓였는데. 저는 웃고 말았지만 손에 들린 카드가 무거웠어요. 저녁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생크림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엄마, 미리 리허설하자. 촛불 불어봐. 딸이 케이크 불을 켜자 촛불 흔들림에 거실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저는 생일 노래 반주가 나오기도 전에 촛불을 한 번에 훅 불어 껐습니다. 딸이 놀라 눈이 동그래졌죠. 왜 벌써 꺼? 바람이 새니까 빨리 꺼야지. 끄고 나서 먹어야 맛있다. 딸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케이크 상자를 조용히 닫고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돈 때문에 힘들어? 저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환갑은 내가 챙길 테니까 엄마는 말 그대로 손님이야. 아무 걱정 말고 드레스만 입어. 드레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복 하나 꺼내면 됐지. 둘이 깔깔 웃었지만 눈가가 뜨끈했어요. 다음 날 아침을 먹으려는데 며느리에게 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유모차 할인 막바지라는데 할부 가능할까요? 280만인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주전자 김이 팍 솟으며 뚜껑이 덜컹거렸어요. 저는 주전자 불을 확 낮추고 핸드폰을 꺼버렸죠. 점심 무렵엔 박씨 언니가 김밥을 싸들고 왔어요. 야, 웃자 웃자. 김밥엔 우울한 비타민이 없다. 언니는 다짜고짜 거실 테이블에 김밥통을 펼쳐놓고 저를 끌고 앉혔습니다. 통 안에 단무지가 번쩍이는 김밥이 옹기종기 있었죠. 한 줄 먹어봐. 힘이 펄펄 나. 김밥을 입에 넣자 달달한 단무지 맛이 퍼졌지만 가슴은 여전히 눅눅했어요.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너 환갑잔치는 준비 잘 돼? 딸이 알아서 한다는데 문제는 돌잔치 잔금이야. 언니는 김밥을 한 줄 입에 물고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어요. 그거 못 받으면 경찰 부른다 해.
카드값 내라 하고. 애들이 체면이 있지 그 정도까진? 체면. 체면 있는 사람들이 왜 네 지갑에 손대? 언니 말이 못내 따끔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혼자 찾아왔어요. 퇴근 후라면서 슈트 차림이었죠. 엄마, 이번 달 안에 잔금 처리 못해. 대신 다음 달부터 30만 원씩 갚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천천히 갚으면 이자만 늘어. 그럼 50만 원씩? 잔금이 끝나야 얘기가 돼.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말했다죠. 회사에서 고과가 안 좋아. 보너스가 줄었어. 그래서 엄마 카드로 해결하려고. 깊은 정적이 흘렀고 TV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생활 물가 상승률 3.7%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 흐르는데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하니 가족 기름값도 팍팍하죠. 그 다음 주 토요일 환갑 파티룸 리허설 겸 미리 소품을 옮기러 갔어요. 딸이 차 트렁크에 케이크 토퍼와 풍선 꾸러미, 작은 스피커를 잔뜩 실어왔더라고요. 파티룸은 지하철역 근처 고층 건물 8층, 통유리 창밖으로 봄꽃 가로수가 내려다 보였어요. 햇살 아래 유리창에 먼지가 반짝였지만 딸은 의자 배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엄마, 여기 뷔페 테이블, 여기 포토존. 저쪽은 의자 고정. 저는 왼손목 금팔찌 자국을 쓰다듬으며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찌가 없으니 손목이 허전하더라고요. 리허설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팔찌 왜 안 해? 팔도 굵어져서 안 들어가. 딸은 좀 더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말이 잘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에게서 톡이 또 왔습니다. 어머님 불편하시겠지만 유모차 할부 꼭 부탁드려요. 당장 이번 주에 필요해요. 이번엔 목에 핏줄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답장 대신 전화기를 끄고 장식장 문을 열어 반지가 든 작은 상자를 들었습니다. 반지도 팔찌도 내 노후 보험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상자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밤이 되자 아파트 앞 벚꽃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며 가로등 불빛을 받으니 길바닥이 눈송이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모차, 내가 원하면 내 카드로 사. 10초짜리 메시지를 전송하자 심장이 덜컥했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아들한테서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딸에게 먼저 전화했죠. 딸, 엄마 팔찌랑 반지 좀 팔아도 되겠냐? 딸이 놀라서 왜? 했지만 저는 자세히 설명하기 싫었어요. 노후 자금 좀 챙겨 놓으려 한다. 알았어. 엄마가 결정한 거면 응원할게. 딸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며칠 후 금은방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감정사가 돋보기로 금을 살피며 시세 좋을 때 오셨다. 고 하더군요. 팔찌 반지 합쳐 1,050만 원, 현금으로 받아든 흰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는 금은방 구석에서 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가며 봉투 뚜껑을 닫았어요. 그 봉투 무게가 마음 무게 같았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봄햇살이 이마를 따갑게 쏘았지만 기분은 오히려 서늘했어요. 이젠 내 돈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탁 트였거든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꾸벅이며 경로서 간내를 해줬고 저는 12개월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이율 3.5%. 서명하는 볼펜이 손 떨릴까봐 두 손으로 잡았죠. 서류가 완성되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봉투를 밀어줬어요.
노후 자금으로 든든하실 거예요. 든든이라는 단어가 오래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단톡방 알림이었어요. 가족방. 며느리가 올렸더군요. 어머님, 유모차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 돌잔치 잔금 좀만 도와주세요. 저는 묵묵히 단톡을 닫고 은행에서 받은 예금 증서 사진을 찍어 다른 방 엄마와 딸 방에만 올렸습니다. 딸, 목표 달성. 이젠 걱정 없다. 딸이 바로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저녁엔 서늘한 바람이 불어 창틀이 덜컹거렸습니다. 보일러를 살짝 올리고 혼자 된장국을 끓였어요. 잘 익은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 넣으니 국물 색이 두툼하게 변했고 애호박과 감자가 익으며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국자를 들어 후루룩 맛을 보는데 짭조름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까지 따뜻해졌어요. 그 따뜻함과 함께 머릿속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호텔 잔금 납부, 환갑 파티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며느리와 해야 할 대화. 새벽 3시쯤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바깥은 적막했고 냉장고 모터만 우웅하고 돌았어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넘기며 숫자 옆에 빨간 볼펜으로 완납 도장을 꾹꾹 찍었죠. 산후조리원 옆엔 아직 빈칸이 남았지만 나머지란 나머지는 다 지워버렸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내 노후, 내가 지킨다. 그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새 항목을 만들었어요. 월 생활비 예산 80만 원, 여유 자금 20만 원, 딸과 여행 적립. 매달 5만 원 숫자를 적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일요일 아침 며느리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아람이 없이 혼자였죠.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힌 종이백을 들었는데 표정이 밝진 않았어요. 어머님, 유모차는 취소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곧이어 종이백을 내밀었죠.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끓였다가 드시면 좋아서. 종이백 안에는 삼계탕 재료 세트와 미역, 비타민이 들어있었습니다. 고급 마트 포장지였지만 제 눈엔 불안한 신용카드 영수증처럼 보였어요. 고맙다. 그런데 이제 선물 사올 거면 내 돈으로 해. 제 말이 단호했는지 며느리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머님, 제가 속이 좁았어요. 앞으로는 너희끼리 살림해. 나 신경 쓰지 마라. 말을 마치고 나니 가슴이 시원하기도 서늘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가서 잔금을 제 계좌에서 바로 이체했어요. 잔금 페이지에 찍힌 거래 완료 도장을 보니 목에 얹힌 돌덩이가 쑥 빠진 느낌이었죠. 호텔 로비에 서서 대리석 바닥에 번지는 햇빛을 밟아보았습니다. 광택 있는 바닥이 거울처럼 제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복 대신 편한 바지를 입은 61세 할머니가 당당히 서 있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노란 개나리가 쭉 뻗어 있는 걸 봤어요. 바람이 가지를 흔들 때마다 꽃잎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톡에 글을 올렸어요. 호텔 잔금은 내가 냈다. 앞으로 내 카드 얘기 꺼내지 말아라. 노후 자금은 예금으로 묶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제주 해변 사진 한 장을 첨부했어요. 한가운데 큰 글씨로 썼습니다. 지원 연락 당분간 중단. 자기 몫은 각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등 뒤가 따뜻해졌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부쩍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어요. 그래, 잘했다. 이게 전부 시작일 뿐이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뒤에서 누군가 어머님, 하고 불렀어요.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였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채였습니다. 어머님, 말씀 좀 드려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환갑 당일이 밝았어요. 새벽 5시 눈을 뜨자마자 가슴부터 뛰었습니다. 부엌 창문엔 방무가 살짝 끼어 있었고 전기포트를 올리니 물 끓는 소리가 자글자글 울렸어요. 둥글레차 대신 오늘은 목과청 한 숟가락을 타서 달달하게 목을 적셨습니다. 혀끝에 닿는 새콤함이 긴장된 속을 조금 풀어줬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더군요. 아침 7시 딸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풍선 꾸러미와 음박 숫자 60일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엄마, 이따 촛불 불 때 당당하게 웃어. 울면 사진 못 써. 울긴 나 강심장이야. 입으로는 웃었지만 손끝이 떨려 병뚜껑도 잘 안 열렸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아이스박스에 음료를 채우고 케이크 상자를 무릎에 끼운 채 출발했어요. 차창 너머 봄 햇살이 아파트 외벽을 노랗게 비추는데 제 손목엔 여전히 팔찌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파티룸 건물 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향초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실내는 전날 세팅해 둔 대로였지만 햇빛이 들어오니 색깔이 더 선명했어요. 통유리창 밖엔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노란 파도를 만들었고 창틀 아래로는 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오전 11시쯤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박씨 언니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는 제 손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순이야, 얼굴 좀 펴라. 오늘 주인공이 울상이면 사진 못 쓴다. 주책맞게 벌써 긴장했나 봐. 곧이어 동네 목욕 모임 친구들이 도착했고 각자 손엔 작은 화분이며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정오가 되어갈 때쯤 엘리베이터 문이 또 열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어섰어요. 며느리는 트렌치코트 대신 화려한 원피스를 입었고 손엔 고급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아들 품에 안겨 있었죠. 엄마, 늦었지? 길이 막혀서. 인사칠의 목소리가 휙 지나가고 며느리는 이미 파티룸 곳곳을 살폈습니다. 초대음악으로 작은 재즈가 흐르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볼륨을 손수 줄였다가 키웠다 하며 바빴어요. 케이크 촛불을 켜기 전 딸이 작은 마이크를 들고 저를 가운데로 안내했어요. 오늘 주인공 우리 엄마 축하합시다. 친구들이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케이크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촛불 10개가 반짝이며 흔들렸어요. 순간 딸 눈과 마주치니 웃음 대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후 촛불을 한 번에 껐습니다. 불이 꺼지자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케이크 위 연기가 실오라기처럼 피어올랐고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 플래시 셔터를 눌렀습니다. 박씨 언니가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살리려 했지만 며느리가 쇼핑백에서 태블릿을 꺼내들며 빈자리를 파고들었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이것 좀 보세요. 태블릿 화면엔 유모차 사진이 다시 떠 있었습니다. 빨간 세일 패너가 번쩍이더군요.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 280만 원인데 할부하면 월 28만이래요. 아람 생일이기도 하고 어머님 환갑이라 겸사겸사 기념품으로. 딸이 테이블에 컵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환갑자리야. 쇼핑 얘기 좀 그만해.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며느리를 살짝 잡아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왜? 친손주인데 이 정도는? 그때 제가 손바닥을 들어 올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만하자. 오늘은 내 날이다. 제 목소리가 너무 낮았는지
오히려 방 안 공기가 더 팽팽해졌어요. 며느리 입술이 오므라들었고 친구들도 숟가락을 놓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A사 용지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어요. 호텔 로고가 찍힌 카드 청구서와 결제 완료 300만 원. 영수증이었죠. 여기 봐. 돌잔치 잔금 300만 원 내가 일단 막아놨어. 월말까지 내들 이름으로 입금해. 못 내면 바로 내용증명 간다. 아들 눈이 커졌고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삽시간에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내 돈이니까? 내 노후를 왜 너희가 쓰냐?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만지작거렸고 딸은 휴지를 꺼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박씨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맞다, 맞아. 내 돈은 내 노후지. 애들 유모차 되겠다고 전 재산 빼는 건 아니지. 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며느리 얼굴엔 웃음 한 점 없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엄마, 미안. 내가 알아서 할게. 입으로만? 그 입이 카드값 갚아주냐? 제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삼켰을 말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재즈가 갑자기 다음 곡으로 넘어가며 도입부 드럼이 탕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방 안에 긴장의 불을 던진 듯 했어요. 며느리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뭐 크게 잘못했나요? 친손주한테 좋은 거 해주자는 게 죄예요? 좋은 거? 내 좋은 거지 아람이 좋은 거냐? 딸이 다시 나섰습니다. 옳게 엄마 카드 더는 못 써. 우리도 사정 있어.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누나는 혼자 살잖아. 순간 딸 얼굴이 굳어졌고 제가 손바닥을 탁 치며 말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그만하라 했다. 잠깐의 정적 끝에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종이 쇼핑백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선물도 필요 없겠네요. 쇼핑백 안엔 유기농 영양제 세트가 들었더군요. 그녀는 쇼핑백을 테이블에 툭 내려놓고는 팔짱을 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친구들 몇이 눈치를 받고 박씨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했습니다. 순이야, 촛불도 껐겠다. 슬슬 밥이나 먹자. 저도 숨을 돌리며 그래, 하고 음식 덮개를 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뚜껑이 챙소리를 내며 벗겨졌고 뜨끈한 불고기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먼저 접시를 들었어요. 음식을 조금씩 담아 친구들에게 건넸고 딸도 따라줬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젓가락을 들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아들도 한 입 먹다 말고 물만 마셨죠. 식사가 끝나 갈 무렵 며느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희 먼저 실례할게요. 그 말에 아들이 급히 따라 일어났지만 제가 막아서며 말했어요. 기다려. 이 자리서 정리할 게 있다. 그리고는 봉투를 며느리 손에 쥐어줬어요. 돌잔치 잔금 300만 원 월말까지 내. 못 내면 법적 조치 갈 거다. 아들이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소나기에 힘을 주며 봉투를 움켜쥐었어요. 봉투 모서리가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방 안의 공기를 찢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대신 앞으로는 아람이 일로 부탁 안 드릴게요. 그게 좋겠네. 그리고 내 환갑은 끝났으니 유모차 얘기 꺼내면 전화 안 받아. 말을 마치자마자 며느리는 쇼핑백을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아들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딩하고 울렸어요. 그 순간 제가 들이신 숨이 길어져 허파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정적이 흐른 뒤 박씨 언니가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잘했다, 순이야. 누구 하나서는 그어야 지갑이 다치지.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손이 덜덜 떨려 컵을 놓칠 뻔했어요. 딸이 허리를 숙여 제 컵을 대신 받치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속상해도 잘하셨어. 나중에 후회 안 해. 후회? 이제 시작이겠지? 제 목이 잠겨 끝말이 갈라졌어요.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딸과 저는 테이블을 치웠어요. 바람 빠진 풍선이 바닥에 뒹굴었고 은박 숫자 60이 끈이 끊어져 창가에 널브러졌습니다. 저는 그걸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숫자야 숫자지. 사람 마음을 속이진 못해. 딸이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앞으로는 나랑 여행 가자. 제주도도 좋고 경주도 좋아. 여행? 돈 있나? 아까 예금 들었잖아. 이율도 괜찮다며? 딸이 웃어 보였고 저도 피식 웃음이 났어요. 파티룸 조명을 끄고 엘리베이터를 타니 거울에 비친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뺨이 푸석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 사이로 지는 노을이 감귤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카톡 알림이 줄줄이 울렸어요. 친척 단톡방, 동네 맘카페방, 그리고 가족방. 며느리가 가족방에 메시지를 남겼더군요. 어머님 죄송했어요. 잔금 월말까지 처리할게요. 유모차는 취소했어요. 딸은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답했고 저는 읽음 표시만 남겼어요. 그날 밤 방불을 다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소리가 사사삭 났고 냉장고 모터가 돌아갔다 멈추길 반복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오늘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금 증서에 찍힌 도장과 금빛 팔찌 생각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아람 예방접종 날짜 확인해줘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람도 예쁘지만 이제는 내 노후가 먼저였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환갑잔치가 끝난 지 닷새째 되던 화요일 아침,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심장이 뛰어 잠이 깼어요. 밖은 어스름했고 베란다 유리엔 새벽 안개가 뿌옇게 맺혀 있었죠. 물을 올리려 주방으로 가는데 집안 공기가 묘하게 싸늘했어요. 어젯밤 아들한테서 엄마, 저녁에 잠깐 들러도 돼? 하고 톡이 왔거든요. 평소엔 잠깐이라 써놓고 3시간씩 붙어 있다가 가니 오늘도 분명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전기포트가 팔팔 끓으며 작은 폭죽처럼 퐁하고 김을 뿜어냈어요. 둥글레차에 대추 한 알을 띄워 마시다 보니 창밖에서 쓰레기차 경적이 들렸습니다. 그 경적 소리가 오늘 하루를 끌고 갈 북소리처럼 쿵쿵 울렸어요. 점심쯤 딸에게 전화가 와서 파티룸 결제 내역을 보내줬습니다. 딸은 케이크 비용은 내가 다 냈으니 엄마 부담은 없을 거야. 하며 웃었지만 웃음 뒤에 올케랑 동생 진짜 왜 그랬냐는 기색이 짙었어요. 저는 가족이니까 그런 거지 뭐.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오후 4시 며느리가 먼저 도착했어요. 손엔 쇼핑백 대신 작은 보냉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급하게 사온 갈비탕이에요. 데워 드세요. 정육점 스티커가 붙은 보냉 가방을 건네며 웃는데 웃음이 어딘가 뜬금없었어요.
저는 봉지를 식탁에 놓고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미 닭백숙 남은 게 있었지만 말은 아꼈죠. 곧이어 아들이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속 들여다 보이더군요. 회사 일이 바빠서. 같은 핑계를 댈까 싶었지만 이번엔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으니 공기가 금세 무거워졌어요. 저는 일부러 TV를 켜두고 볼륨을 작게 해놓았습니다. 뉴스 앵커 목소리가 훔쳐듣는 사람처럼 작은 톤으로 웅얼거리는데 오히려 정적이 더 도드라졌죠. 먼저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지난번 잔금 저희가 어제 바로 은행에 갚았어요. 송금 영수증이에요. 휴대폰 화면에는 납부 확인서가 떠 있었어요. 300만 원. 그 숫자를 보니 속이 좀 뚫리는 느낌이었지만 눈썹 한 번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다음 며느리가 종이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흰색 A사 봉투에 손으로 환갑 축하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건 어머님께 드리는 거예요. 많이는 못 모았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 지폐가 빳빳하게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잠깐 시선을 둔 뒤 봉투를 닫아 옆에 내려놨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거든요. 아들이 목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대출 갈아타면서 생활비가 좀 빠듯했어. 그래서 돌잔치 비용 다 못 맞춘 건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 카드 안 쓸게. 안 쓰는 건 당연하고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훅 낮게 나와서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놀란 눈치였어요. 저는 바로 옆 장식장 유리문을 열고 가계부 2권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엔 산후조리원, 돌잔치, 예방접종, 유모차 예약금 같은 항목이 붉은 펜으로 그어져 있었고 두 번째 가계부엔 이번 달부터 새로 쓸 생활비 예산표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너희들이 갚을 항목이고 첫 번째 가계부를 두 사람이 보도록 펼쳤습니다. 이건 내 노후 계획이다. 두 번째 가계부엔 딸과 여행 적립 5만 원도 적혀 있었죠. 며느리가 첫 페이지를 보다가 숫자를 세는 듯 입술이 움직였어요. 총액이 1,500 정도인가요? 정확히는 1,580만 4천 원이다. 잔금 갚은 것 빼면 1,280만 4천 원 남았다.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엄마, 그거 한 번에 못 갚아. 누가 한 번에 내랬냐? 다만 날짜는 잡아야지. 제가 식탁 서랍에서 흰 종이와 볼펜을 꺼냈어요. 첫째, 이 돈은 돌잔치랑 산후조리원에 쓴 내 카드 값이다. 둘째, 이자부터도 원금은 갚아야 한다. 셋째, 약속 안 지키면 바로 내용 증명 보낸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니 볼펜이 종이를 꾹꾹 눌렀고 잉크가 번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서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며 연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1년 안에 갚으면 안 될까? 하고 물었어요. 1년은 길다. 6개월이면 되겠지. 엄마, 이율 생각하면. 이율은 벌써 내가 떠안았다. 더는 못 참는다. 제 목소리가 더 낮아지자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잠시 정적. 며느리가 결국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계셔서 든든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 너희 살림은 너희가 책임지고 내 돈 얘기 꺼내지 마라.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번호는 호텔 연회장 담당자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놓았죠. 김순희 고객님, 돌잔치 결제하신 부분 중 일부가 포인트 적립 대상이라 안내드리려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직원의 정중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자 며느리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미소 한 번 없이 대답했어요. 포인트요? 다 제 이름으로 넣어주세요.
앞으로 손자 행사니 뭐니 제 카드 안 나갑니다. 네, 고객님. 확인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실내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첫 번째 가계부를 가리켰어요.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상관없다. 단 매달 얼마씩 얼마 남았는지 카톡으로 보고해라.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알겠어. 라고 했고 며느리는 네, 어머님. 하고 처음으로 반말 대신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지금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식장 아래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행 예금 증서 복사본이었죠. 이건 내 노후 자금이다. 누구도 손 못 대. 내가 죽으면 내 누나한테 갈 거다. 아들이 눈을 깜빡거렸고 며느리 코끝이 떨렸어요. 왜 누나예요? 왜긴 내가 화장실도 혼자 못 갈 때 옆에 서줄 사람이 걔니까. 아들의 입꼬리가 떨렸지만 말이 안 나오는 듯 보였어요. 저는 차분히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갚을 돈은 내가 받을 때마다 딸 통장으로 바로 보낼 거다. 내 통장에 넣으면 또 누가 침 발라 놓을까 싶어서. 며느리가 울상이 되었어요. 어머님, 저희 진짜 마음 고쳐먹었어요.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오늘부터. 이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씨 언니였습니다.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니 제 상황을 눈치챘는지 손사래부터 치더군요. 아이고, 분위기 싸하네. 나 그냥 김치 주고 갈라고. 언니는 냉장고에 묵은지 반 포기를 넣으며 며느리에게 힐끗 웃어 보였어요. 젊은이들 부모 지갑은 바닥이 없는 게 아니여. 깊어 보여도 언젠가는 바닥난다.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언니가 가고 나자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했어요. 최소한 내 엄마라고 부르려면 예의부터 차려라. 잔치 끝난 날 유모차 들이밀지 말고. 아들은 정말 미안해. 하고 며느리 손을 잡아 일어섰어요. 둘이 현관으로 나가면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돈 봉투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생활비 때문에. 이건 내 환갑 선물이야. 문이 닫히자 찰컥하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자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열기가 올라왔어요. 분노인지 해방감인지 몰라도 목 뒤가 화끈했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어 봄바람을 들이니 개나리 향이 살짝 섞인 도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저녁 7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생네랑 얘기 잘 됐어. 응. 내용 증명은 안 보내도 될 것 같아? 딸이 피식 웃었어요. 엄마, 싸이다네. 이제 마음 편하지? 편하다기보단 할 일 했단 느낌. 그럼 됐지. 우리 여행 적금이나 생각하자.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심장은 오히려 잔잔했어요. 밤이 깊어 거실 불을 끄고 침실에 가려는데 창문에 달빛이 길게 비쳐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냉장고 자석에 붙은 아람 사진이 빛났어요. 저는 사진을 살짝 떼어 뒤를 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며느리가 아람 첫눈이라며 찍어준 사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4.1203. 그날은 눈이 많이 와서 버스를 못 탔던 기억이 떠올랐죠. 사진을 원래 자리로 붙이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손주야, 할매도 네 좋아한다. 근데 할매 지갑부터 살려야겠어? 침대에 눕자 베개가 파스락 소리를 냈어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니 낮에 덜 말린 봄 공기 냄새가 이불에서 났습니다. 내일은 박씨 언니랑 찜질방 가기로 했는데 예매 사이트에서 경로 할인 쿠폰을 받아놨어요.
쿠폰 한 장이 뭐 대단하냐 싶겠지만 그 작은 할인조차 전에는 며느리 카드 청구서에 눌려 제대로 못 누렸던 거죠. 눈을 감으니 낮에 쓰다 남은 계약서 같은 약속서가 떠올랐어요. 6개월 뒤엔 완납 도장이 찍히겠죠. 그때쯤이면 어느새 예금도 이자가 붙어 있을 거고 딸과 여행 갈 적금도 차곡차곡 모일 겁니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길게 실내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이 발치에 닿았다가 서서히 벽을 쓰다듬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지갑도 마음도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다. 그로부터 5달이 흘렀어요. 숨 막히던 장마 끝자락에 긴 무더위가 물러나며 가을바람이 첫발을 내디뎠죠. 바람 속에 벼냄새가 실려오고 아파트 화단엔 코스모스가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대청소를 했어요. 커튼을 빨아 널고 장식장 유리도 닦아내니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마음속 먼지를 같이 털어낸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일어난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대로 매달 220만 원씩 챙겨와서 빚을 갚았어요. 처음 2달은 카톡으로 이체 완료. 영수증을 보내더니 3번째 달부터는 직접 봉투를 들고 와서 제 손에 넣어주더군요. 저는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고 곧바로 딸 통장으로 이체했어요. 딸과 저는 암호처럼 완납 플러스 N이라고 메모를 남겼죠. 6번째 달, 마지막 송금이 들어오던 날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66 납입 완료. 그 짧은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두근거렸어요. 집안에 울려 퍼진 문자음이 고생 끝난 소리처럼 길게 울렸습니다. 빚이 사라지니 삶이 달라졌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박씨 언니와 찜질방을 가고 일요일엔 노래교실에 등록했어요. 노래교실 첫날 선생님이 반주를 틀며 좋아하는 노래 불러보세요 하길래 저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습니다. 음이탈이 3번이나 났지만 박수 세례를 받으니 머릿속이 뻥 뚫렸죠. 그날 집에 돌아오며 내가 아직도 이렇게 크게 웃을 수 있구나 싶어 횡단보도 앞에서 괜히 허리를 펴고 걷게 됐습니다. 예금 통장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자는 크지 않지만 매달 3만 원씩 불어나더라고요. 은행 앱을 켜서 이자 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기분이었어요. 딸과 함께 넣는 여행 적금도 30만 원이 모였고요. 딸은 엄마, 봄벚꽃 피면 제주도 가자. 고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주도는 가을 억새가 더 좋아.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억새철 맞춰 휴가 낼게. 그 사이 아람은 돌 지난 지 3달이 넘어 걷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가끔 사진을 보내줬는데 어머님, 아람이 첫걸음. 같은 짧은 문구가 달려 있었죠. 저는 하트를 하나 눌러주고 더는 답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조심히 키워라. 하며 이것저것 챙겼을 텐데 이제는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손주 사랑도 내 한도 안에서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가을 초입 어느 금요일 딸과 저는 과천미술관에 갔어요. 무료 전시라 그냥 산책 삼아 들렀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군요. 전시장 안은 캔버스 냄새와 조명이 섞여 은은했습니다. 커다란 추상화 앞에 서서 딸이 묻더라고요. 엄마, 이 그림 무슨 느낌이 들어? 저는 대충 말했어요. 돈 들어간 것 같진 않다. 딸이 웃었지만 그 웃음 밑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가 마음 놓고 농담하는 걸 오랜만에 본다면서요. 미술관 옆 카페에서 아이스라떼를 마시는데 창밖 잔디밭에 아람 또래 아이 둘이 프로스를 들고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물줄기가 무지개를 만들며 번졌고 아이들은 깔깔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금팔찌 팔던 날의 허전함이 잠깐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반짝임보다 지금 햇빛이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예전과 달리 목소리에 힘이 없더군요. 어머님, 혹시 주말에 아람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회사 워크숍을 가야 해서. 저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말엔 여행 일정 잡혀 있다. 다음에 날짜 맞춰보자. 며느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자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그래도 미안 대신 안 되라고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더라고요. 다음 날 딸과 저는 버스터미널에서 새벽 첫 차를 탔어요. 전주 한옥마을로 1박 2일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 하늘이 분홍빛으로 밝아오는 걸 보며 저는 주머니를 뒤져 사탕 하나를 꺼내 딸에게 건넸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목도 마르고 배고프다.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더니 자기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 반 잘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둘이 소곤소곤 얘기하며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새삼 깨달았어요. 가족에게 베푸는 일은 서로 여유 있을 때 해야 더 달콤하다는 걸요. 한옥마을 돌담길을 걷다 담벼락 너머 돌담 밑에 핀 구절초를 봤어요. 작고 하얀 꽃이지만 가을 햇빛에 반짝이며 향기가 짙더군요. 딸이 휴대폰을 들이대며 엄마 사진 찍어줄게. 하길래 저는 꽃을 배경으로 서서 활짝 웃었습니다. 잘 나왔어? 하고 물으니 딸이 엄지손가락을 세웠어요. 화면을 보니 내 주름살도 눈가의 웃음도 모두 선명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이제야 환갑답다 싶은 표정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며느리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아람이 푸른 잔디 위에서 걸음마를 떼며 웃는 모습이었죠. 밑글에는 단 한 줄. 어머님, 다음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 다음에 보자고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초가을 벌레 소리가 잦아들었고 아파트 복도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전등만 남기고 집 안 불을 껐어요. 노란빛 한 줄기의 식탁이 포근히 드러났고 보리차 주전자가 고요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지갑도 마음도 결국 내가 주인이에요. 자식이건 손주건 사랑은 나누되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늦은 밤에도 당당히 불을 끄고 잘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제 이름으로 된 예금 증서를 베개 옆 협탁에 넣어두고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따끈한 보리차 한 잔 마시며 한 분 한 분 답글 달아드릴게요. 우리 모두 노후만큼은 스스로 지키자고요.